생활 속 리더십, 임원으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대표격인 임원으로 사는 법,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 또 공공기관의 이사급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동안 제가 주위에 친구들이나 또 기관의 대표 또 업무적으로 만난 CEO급 이런 분들을 상대로 사석에서 따로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대표나 혹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지 살짝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특히 술자리 끝나고 아주 개인적으로 따로 솔직하게 한번 속내를 물어보고 이래 했는데 몇 가지 범주가 있더라고요.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, 또 영업 성과 이런 거는 아주 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 너만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도전정신 또 막 어쩌면 무식하게 막 돌파력, 추진력이라고도 하죠.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정치적인 능력.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고 또 약간 나쁘게 속물적인 이야기로 보면 줄 잘 타기. 특히 탑라인으로 쫙 인맥을 형성해 가지고 그쪽에 좀 잘 보인 또 평소에 그런 관계가 좋았던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는 금융 쪽에는 아주 이래 좀 투자 쪽 기재 능력 막 선물이나 또 어떤 펀드 이런 거 운영할 때 아주 감각적인 능력 이런 성과를 좀 여러 번 보여가지고 임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다음에는 강인한 체력으로 사람들을 늘 밝은 모습으로 또 관리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업무 이외에 체력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해냈다. 체력 바탕으로 그 무엇이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수도 있겠죠. 그게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하여튼 막 미친 듯이 오다가 떨어지면 일을 해냈다. 그게 꼭 집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식의 나름대로의 뚝심 이런 걸로 밀어붙였다. 이런 비결들을 사석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좀 대기업 임원이나 또 공직자의 대표격으로 이제 살아남으려면 냉정하게 좀 피라미드 구조가 현실인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한 모집단 200명 중에
8명이 임원이 되고 그중 2명이 아직까지 잘 살아남아 있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저희 경영과 졸업생 동기 200명 중에 딱 8명이 임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삼성전자 임원까지 했던 친구도 있고 또 현대자동차 임원도 있고, 그 중에 현재까지는 딱 2명이 살아남아가 있는데, 하여튼 뭐 전체적인 200명 졸업생 중에 2명이 딱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. 요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연대 경영과 또 고대 경영과 서울대 경영과 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봤죠. 졸업 동기 중에 몇 명이 임원했는가, 살아남아 있는가. 근데 연대 같은 경우 저희 부산대 경영과 입학생 숫자가 딱 2배 정도였거든요. 근데 용케도 거기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. 400명 중에 20명 정도. 그 다음에 또 서울대는 그 당시에 한 300명 가량 되는데 그 비율도 비슷해요. 고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게 딱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처음에 200명이 출발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아가 임원 생활 하는 사람은 2명 정도. 물론 8명 정도는 초기 임원단으로 구성이 돼가 한 3년,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 또 자기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냥 쉬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, 하여튼 현재까지 최종 임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2사람이더라 이거죠. 그게 서울대, 연대, 고대 이 분포를 보면 딱 이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. 묘하게.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현실적인 게 아닌가. 자, 이런 면을 가지고 그 임원으로 살아남는 법, 여기에 딱 적당한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. 존 웨인이 한 말인데, 미국 유명 영화 배우죠. 서부 영화 이런 데도 자주 나오고 이랬는데,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특히 임원으로 살아남는 법에 보면 루틴으로 딱 정해놓고 도전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줄을 잘 쓴다든지 또 아니면 나름대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한다든지,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를 딱 목표로 정해놓고 기본적인 업무 외에 나머지는 꾸준히 루틴으로 자기 관리를 해 간다는 거죠. 자기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이나 공직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방향을 딱 정해놓고 꾸준히 달려간다라는 마라톤 하듯이, 제가 아는 임원하는 친구나 CEO 하는 사람들 보면 마라톤처럼 꾸준히 자기 페이스 관리하고 완주하는 능력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직장생활 30년 임원으로 이래 끝까지 한 친구들 이래 보면 그런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패턴을 피라미드 구조로
자기관리 꾸준히 해오고 한 방향으로 또 도전 정신을 가지든 또 정치력을 발휘하든 또 뭐 업무적으로 큰 성과를 내든 이런 나름대로의 비결은 지금까지의 어떤 비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으니까.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하다. 세상살이가 그래서 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. 반면 기존의 리더십이나 임원들, CEO들 이런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그 룰은 딱 좀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하여튼 지금까지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저희 친구들 중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는 그 건물주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친구가 두세 명 정도 있는데 부산의 한 친구 또 뭐 서울의 한 친구 또 임원으로 이래 지내는 친구들이래 보면 결정적으로 생존력이 엄청 강하다.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자다.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산동 부산의 그 건물 한 채를 운영하는 친구는 아직도 자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업하는 그 대표자들 상대로 계속 그 명절에 선물을 보내주거나 또 골프를 같이 친다거나 또 주차 서비스 각종 그 혜택을 다른 건물과 차별화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.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해운회사 8년 마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쪽 한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은 거의 임대로 건물에 세를 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명도 건물주가 임대인들을 위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특별히 서비스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. 아,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끊임없이 또 실천하고 있구나. 그런 거를 느꼈죠.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이후에 불경기 상황에서 공실률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? 사무실, 강남이든 또 뭐 마포, 신촌이든 또 아니면 홍대든 광화문 쪽도 마찬가지예요. 공실률이 엄청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공실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임대인들한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빌딩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어떤 자기 비법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는가.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경구를 다들 보셨을 텐데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 처절하게 자기 변신을 하고 움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게 임원으로 살아남는 비법이 아닌가. 특히 멘탈 측면에서
자기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사진 속에 그 대학 졸업 20주년 기념으로 모교 방문해가지고 그 폼나게 그 지금 사진을 하나 찍어놨는데,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탑으로 올라가 임원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그 군대에서 별을 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. 육군사관학교 또 뭐 공군사관학교, 해군사관학교 100명, 200명씩 똑같이 그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장교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별까지 진급하는데 중간에 이제 계급 정년 이런 것도 다 있고 그 관문을 통과해가 살아남는 건 각고의 또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좀 경쟁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은 기감이 좀 되지 않나. 어차피 조직은 살아남고 또 운영을 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임원으로 살아남는 건 특별한 어떤 경험이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숨어있는 숨은 노력들은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.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뒤바뀐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비대면 세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도 필요하고 과거의 틀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대신에 기본적인 체력,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, 전문용어로 맷집이라고 하죠. 맷집도 키우고 이래 해가지고 그 임원으로 살아남는 법, 또 팀장으로, 또 리더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. 여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.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출발은 비록 똑같이 시작하나 그 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. 물론 요즘에는 출발 자체도 다르다는 이야기, 금수저, 뭐 흙수저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출발은 똑같이 한다라는 전제하에 임원으로 살아남고 또 탑으로 올라가서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또 모습을 다른 면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그런 숨은 노력이 있지 않는가. 어떻게 살 것인가.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주 치열한 생존의 문제,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과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 조직의 비전을 새로 세우고
또 성과를 창출해낼 것인가? 하우의 문제, 어떻게 살 것인가? 정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, 이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팀 리더십, 기존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different, DNA 본질을 공유하는 essential, 사람의 감성에 공감하는 empathic, 심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profound, 이렇게 해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딥 리더십으로 DEEP로 해가 내면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,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세상에서는 이 내면의 어떤 그 설득 또 내면의 공감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더 부각되니까 오늘의 주제인 임원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도 좀 딥 리더십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화이팅!